부자들이 강조하는 시스템 투자와 이 지키는 투자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시스템 투자고 지키는 투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키기만 해서 언제 돈을 버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키는 투자라는 거는 소극적인 의미로 수익률을 낮춰라, 원금 까지는 거는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위험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 손님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보면 먼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재정 있습니다. 계획.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일단 네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방어적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네. 투자에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생활비와 현금 흐름 그리고 은퇴 자금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투자의 경우에도 그 몰빵 투자가 아니라 자산 간의 국가별, 자산별 전략적 분산을 통해서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잃지 않는 투자를 최대한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해칭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스템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을 텐데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 뭐 절대 수익형이라든지 아니면 금, 실물 자산 등을 일부 편입해서 시장이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산들을 편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가치와 유산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상속 증여 플랜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가문의 거버넌스, 어떤 합의체죠. 합의체를 이어서 가문이 우리 사회에 어떤 족적을 남길까를 고민해보는 이 네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게 패밀리 오피스의 재정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스텝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저 스텝을 따라가다가 보면 좀 차분해질 것 같아요, 왠지. 네. 예, 스텝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방어적 기반, 지키는 투자, 리스크 해칭, 가치와 유산의 보존. 되게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살면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하긴 참 힘든 것들인데 네. 그래서 결국 기승전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좀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의 매크로 환경, 뭐 이번 주말에 잭슨홀드 앞두고 있고 금리를 뭐 낮추네 마냥 얘기도 하고 있고 한국은 또 법 개정의 노이즈도 있고 이럴 때는 자산 배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자산 배분을 하기에 앞서서 메타인지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타인지?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인간이 얻으려는 욕구보다 잃지 않을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투자하는 거를 따라가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5%씩 성장을 했었던 반면에 네. 강남 아파트는 매년 5.7%밖에 성장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재테크를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불을 이루신 분이 네. 많지, 반대로 비트코인은 투자해서 망했다라는 분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으면은 결국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 펀드를 여러 개를 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펀드는 과거 트랙 레코드가 좋은 펀드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그먼트별로 제가 보이는 아무거나를 선택을 해본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볼게요. 국내 주식형 펀드하고 인버스 펀드 50% 이렇게 한번, 혹시 위원님 이렇게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뭐 투자할 의미가 있나요? 주식 펀드의 50%고 인버스의 50%면 네. 그냥 뭐 흔히 전문용어로 대꾸 받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창피하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해 본 적이 있는 게, 아, 그래요? 네. 저희 신입사원 때 네. 그때 그 당시 지점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펀드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군대 동기 좀 부자인 친구한테, 야, 이거 내가 펀드 캠페인 하는데 한 5억만 더 펀드 좀 넣어주라 했더니, 아, 내가 너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뭘 믿고 투자하냐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은 그 주식형 펀드에, 그리고 2억은 인버스 펀드에 투자했는데, 그때 마침 그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네. 주가가 한 달에 600포인트가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주식형 펀드는 그때 잘 방어를 했었고 인버스 펀드는 똑같이 올라가서
한 2달 사이에 10%가 넘는 수익을 발생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딴 얘기였고요. 근데 잠깐만 네. 여기서 네. 포인트 기억해?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신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방금. 맞습니다. 5억 투자했다는데?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그때 5억이었는데 4억을 투자했었는데 우와. 어쨌든 그래서 네. 네, 펀드 그 판매 우수 직원이 선정돼서 오. 상품권도 네. 받고 그랬던 뭐. 기억이 있었는데 결과도 네. 결과이지만 맞습니다. 이정환 팀장이 신입사원 때 5억을 투자했다는 게 네. 친구요. 아, 근데 친구가 친구가. 부자 부자인 친구가 친구. 네. 네. 부자인 친구가 많으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국내 주식형 펀드 50% 그리고 인버스 펀드 50% 투자하면은 주식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주식의 알파 수익만큼을 추구하는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완만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연환산 수익률 6% 그리고 변동성 6%가 나옵니다. 자, 한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변동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공모주 펀드를 추가해 봤습니다. 각각 3분의 1씩 투자를 했더니 자, 연환산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변동성은 4%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률이 좀 아쉬워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아무거나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분의 1씩 투자했을 때 연환산 수익률은 6%에서 7%로 그리고 변동성은 4%로 낮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아쉬워서 완전 전략이 다른 자산 배분형 펀드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20%씩 투자를 했더니 연환산 수익률은 8% 그리고 변동성은 4%로 낮아져서 투자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같은 기간의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표를 보면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소폭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실제로 나스닥은 그 같은 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 상황이 오면 이 구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등을 즉석으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심지어 어떠한 전력도 없이 동일 비중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수익률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비트코인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처럼 네.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률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장기간 동안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